이 투쟁에 승리한 상징적인 공간이 돼버린 셈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미를 안고 잘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한 일주일 이상은 뭐 일주일이 뭐예요? 그 농성 끝날 때까지도 두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용역들이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 밤에 들어올지 새벽에 들어올지 낮에 들어올지 그 아침에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들어오면 분명히 뭐 거의 죽을 지경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질질 끌어낼 텐데 이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는 건 당연한 거였고 누군가 연대해주러 오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랬었죠.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농성을 시작한 뒤 그 우리 한국 작가회의에 그 평론하는 이명원이라는 평론가가 대변인이었을 때예요. 그 이명원 평론가가 대변인 자격으로 그 두리반 철거 농성장에 이렇게 혼자서 찾아왔어요. 그러고서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겁먹고 벌벌 떨고 있고 비리비리해 보이니까 정말 안 됐는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노동자는 어떻게 싸우죠? 그래서 멍하니 있으니까 노동자는 노동자의 방식으로 싸우겠죠. 그리고 그 자기가 이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농민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길래 뭐 농민의 방식으로 싸우겠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딸딸이 고속도로에다가 처박아 놓고 볕단에 불 지르면서 싸우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 작가는 어떻게 싸워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뒤통수를 정말 호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작가의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명원 평론가가 작가의 방식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돌아가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이나 경향신문 같은 데에다가 기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사자가 기고를 하는 것은 제3자가 연대하는 사람이 기고하는 것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당사자가 쓰니까 그 절박함이 더더욱 절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두려움이 더더욱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억울함이 더더욱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한겨레 신문에 아내의 우물 두리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기고했을 때였는데 대한민국은 사막이다. 영상 63도를 넘나드는 사막이다. 너도 나도 먹고 살기 위해 하나나 두 개의 우물을 파놓고 거기서 물을 길어 먹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실정이다. 그런데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의 우물을 갖고 있는 건설사들이 하나의 우물조차, 두 개의 우물조차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리반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기고를 했는데, 그걸 보고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내의 우물 두리반이라는 기고문 잘 봤다. 또 장르는 다르지만 저희도 예술하는 사람인데 같은 예술가가 이렇게 억울하게 그 농성을 하고 있다는 걸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찾아왔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공연을 여기서 해서 음악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연대하면 되는 것이고 100% 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그 홍대 앞에 인디 뮤지션들이 공연으로서 연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작가회의 동료 작가들이 프레시안에 릴레이 기고를 해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자들도 더 많이 찾아오고 그 마포 지역의 사람들도 연대하고 이러면서 이제 건설사가 함부로 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지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협상을 하자라고 제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두리반이 이렇게 건재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철거민의 시각으로 삼성은 어떤 곳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09년 1월에
1월 20일 날 용산 참사를 일으킨 사실은 장본인이 삼성입니다. 삼성물산이 시행사였지요. 삼성물산이 오세훈이 만든 용산 프로젝트를 제대로 성사시켰으면, 그래서 용산 프로젝트대로 완공시켰으면 2조 4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2,400억이 아니고 240억도 아니고 2조 4천억을 삼성물산이 꿀꺽 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런 삼성이 거기 자영업자들 40여 세대 자영업자들을 내쫓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협상이 아니라 용역 깡패들 100여 명을 풀어놓은 것이었거든요. 그게 2008년 3월부터 용역 깡패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깡패들이 오늘은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는 척 하면서 오고 가는 손님들한테 소리 질러서 그 편의점 영업 못하게 방해를 하고, 내일은 맥주집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굳이 문신까지 보여가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모레는 도서대여점 앞에서 죽은 고양이를 집어 던져놓고 똥물을 갖다가 뿌려놓고 해서 도서대여점 영업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그 용역들이 70대 노인네 뺨따기를 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견디다 못한 용산 그 철거민들이 용산구청에 찾아가서 항의했더니 구청장 하는 말은 용산에 떼쟁이가 나타났다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소리나 해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1년여 그 용역들한테 당할 수 없을 수모를 당하고 삼성한테 당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당한 끝에 그네들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기 김용희 동지처럼 막루를 짓고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막루를 짓고 올라가는 순간 대화는 일절없이 그 다음날 새벽에 김석기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용산 참사를 일으켰던 거고, 철거민 5명과 특공 경찰 1명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용산 참사의 원흉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를 얘기한다면 원인은 삼성이 제공한 것이라는 것이죠. 삼성은 피도 눈물도 없었던 거예요. 2조 4천억 원이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대신 또 철거민들에게 적정한 보상 대신 용역 깡패를 풀어서 그 철거민들을 올가매고 그냥 날것으로 쫓아내려고 했던 곳, 그것이 삼성이었던 것이죠. 그 삼성이 정신을 차렸습니까? 못 차립니다. 삼성은 여전히 삼성은 삼성이었죠. 2016년에는 은평구 녹본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1억 8천만 원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을 7천만 원 보상해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2억 1천만 원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을 9천만 원 보상해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아들, 딸이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이라서 은평구를 떠나면은 아이들 전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살던 가격만큼이라도 쳐서 내보내줘야 다른 데 얻어 그 전세라도 들어갈 거 아니냐. 7천만 원, 9천만 원 갖고서는 은평구 일대에서 전세를 얻을 수가 없다. 우리는 월세 보증금밖에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냐. 경기도 고양이나 파주로 이사가라는 말인데 그러면 내 아이들 전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직장도 은평구에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삼터를 옮길 수 있단 말이냐. 삼성 너네라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항의했는데 똑같이 용역들을 풀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은평구청 앞에서 3년 가까이 농성을 벌였는데 그 끝은 쓰라리게도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네들은 떠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내면 흥한다고 했는데 연대로 찾아가기는 여러 차례 찾아갔으나 전철협에 소속된 그 원주민들이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찾아간 것을 혹시 삼성의 간첩이 아닐까, 조합의 그 똘마니가 아닐까라는 시선으로 오해를 하면서 계속
우리를 외면하고 하니까는 더는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김용희 동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 그 어떤 분이 오더라도, 정말 형사가 오더라도, 강남경찰서 김형사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반기고 함께 할 때 우리의 싸움이 끝에 가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돈을 착복한 삼성이 뭐에다가 돈을 썼습니까? 삼성은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을 위해서 63억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구입비로 75억 원을 들였고요. 그렇게 돈을 함부로 써제낀 이재용은 끝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법정에서 그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죠. 박근혜는 이재용으로부터 433억 원의 그 정치 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것으로 사료되어 유죄를 확정한다라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용이 똑같이 433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박근혜한테 줬다는 겁니다. 민중의 등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빤 삼성이 그 돈으로 정치 자금을 함부로 남용해 쓰고 다스 자금으로 63억 원을 쓰고 말 한 필 사는데 74억 원을 쓰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이 삼성입니다. 그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삼성이 무너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바로 삽니다. 삼성이 무너져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이 선생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연. 오늘 문화제가 아닌데 강연이 30분도 안 돼서 끝나서 이게 참 비상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되겠네요. 노래를 돌아가면서 노래 한 곡 나와서 부르셔야 되겠죠. 제가 노래를 해요? 아니요. 우리 이재용 선생님 말씀 한마디 이재용 부탁드릴까요? 선생님이 좀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제일